이번엔 김연경 씨 관련 모니터 내용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김연경 씨 장례식이 엄수가 되었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부 여당에서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실 2달 가까이 연결식이 미뤄져 왔습니다. 유족 측과 사측, 정부와 여당이 김 씨와 같은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후속 대책에 합의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6월 말까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와 같은 연료 설비 운전 분야의 하청업체 노동자 약 2,4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개 발전사를 통틀어 해당 분야 업무를 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발전 정비 분야 노동자의 기본 계약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낙찰제 개선, 안전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종합일간지나 경제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책위가 그러니까 그 김용균 대책위가 정부 대응을 수용한 2월 7일 이후에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경제가 관련 사설을 일단 하나씩 내놨고요. 특히 뭐 김용균 씨의 장례식에 대해서만 따로 기사를 낸 곳은 경향, 한겨레, 동아, 매경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이 기간 한 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거든요. 정부 대책을 수용한 1월 7일 이후 2월 11일까지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을지. 중앙일보 진짜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보도 안 하기는 쉽지 않은데. 조선일보도 그렇죠? 했는데. 왜냐하면 2월 7일부터 그러니까 이 장례가 결정되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내내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도 안 했을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놓은 사설들 각 신문사에 내놓은 사설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경향신문은 2월 7일 사설에서 이제 이 정부 대책이 너무 핀셋 대책에 머무른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제 비판을 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정이 내놓은 안을 보면 김용균 씨가 하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핀셋 대책에 머물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규직 전환도 발전소 직접 고용이 아닌 5개 발전사의 통합 자회사나 한전 산업 개발을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원청의 의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위험의 또 다른 외주화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온 데는 경향신문밖에 없습니다. 한겨레도 사실 이제 김용균 씨의 의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됐나 아닌가 이거를 그나마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도 좀 아쉽기는 해요. 한겨레 사설도 좀 읽어주시죠. 네. 원청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공 부분이 안전을 담보로 비용 절감을 경쟁을 벌이면서 민간 부분의 위험 외주화와 산업재해를 세계 2위로 부추긴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이었던 요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설에서요. 굳이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번 제도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문제점들 그를 조금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설 자체는 경향신문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사설을 굉장히 여러 건을 쓰거든요. 지금 경향신문이 5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적한 게 7, 8, 9, 11일 4일인데 모니터한 게 4일 동안 3건의 관련 사설 칼럼을 내놔요. 그런데 한겨레는 단 한 번 내놓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향신문은 이 제도를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내놨고요. 한겨레는 김용균 씨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띄운 당사자거든요. 그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사진을 다음 날 아침에 딱 일면에 실으면서 엄청 제대로 보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그 4일 기간 중에도 일면 보도량이 일면에 관련 내용을 실은 게 한겨레만 3건. 다른 데는 경향신문 한 건이고 다른 신문은 전혀 일면에 안 실었어요. 근데 한겨레는 그 4일 동안 일면에 3건 그리고 일면에 사진을 게재한 경우도 한겨레만 2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 이슈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의제를 앞으로 내놓은 것은 사실인데 네. 사설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이 조금 더 힘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 있는 사설들 주르륵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네, 동아일보는 이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의 근본 대책이 직고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아일보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구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문화 형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규직화는 눈앞에 손쉬운 대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야, 그죠? 체계적인 그렇죠. 안전교육, 안전장비 구축,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문화 정착. 네. 이 모든 게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근데 꼭 정규직화를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기면서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규직화 하면서 이거 하면 되잖아. 투자하면 되는데. 근데 정규직화가 눈앞에 손쉬운 대책이다라고만 손쉬운 대책이면 이야기하는 하면 거예요. 되니까 그냥 그거. 이거는 그냥 디폴트고 그 뒤에 것도 손쉬운데. 하자라고 네.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근데 왜 정규직화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비정규직화하는 게 조금 더 비용이 절감이 그렇죠. 많이 되고. 해고가 쉬워지니까 나름에. 모두를 다 고용 정규직화하기에는 이제 너무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거는 한국경제인데요. 네. 한국경제 아주 노골적으로 네.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정경련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쵸.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기존 보고서에서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민원연 보고서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 관리 업무의 전문화라고 주장했죠. 한국경제가. 그러면서 위험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웃기시네 그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설을 냈습니다. 이번 사설을 좀 읽어주시죠. 한국경제는 사설 작업장 위험 관리 여론용 땜질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네. 공기업은 업무 성과와 효율이 낮다는 점에서 직고용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손쉽고 허울 좋은 공기업화보다 전문화, 분업화 촉진과 민간 부분 경쟁을 활성화하는 시장 환경 조성이 근본 처방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소리예요. 위험한 작업일수록 특화된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맡기자. 다 외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웃기시네라는 내용을 한겨레 20일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김용균들 목숨과 맞바꾼 공기업 민영화 24년이라는 보도 이승준 변지민 기자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보도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맥락, 역사적 맥락을 굉장히 잘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발전소 운영업을 독점하던 한국전력의 준공기업 자회사 한전 KPS 파업으로 인해서 대체 근로를 찾던 정부는 발전소 관리 업무를 민영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았고 경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민간 하청업체들을 육성했다. 그러나 경쟁은 저가 입찰로 변질되어서 하청업체 노동자든 전문화 부업하는커녕 3년마다 계약이 끊겨서 계속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다녀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민간 발전업체들의 주식을 확보한 사모펀드들이 배당 확보를 위한 재무제표 개선에만 몰두하다 보니 안전과 기술에 관한 투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민간 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발전소 설비가 고장났을 때 제때 고치지 못하고 한전 KPS의 기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2013년에서 17년간 128건에 이르렀다.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간 개방을 본격화한 2013년 이후에 발전소의 고장 건수가 연평균 68건으로 2013년 이전 연평균 54건에 비해서 28%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용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기업을 민영화, 외주화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그 역사적 맥락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국 안전을 최우선하는 산업문화 형성과 그 전문화 분업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그냥 단순히 누가 마음먹고 할 일이 아니고요. 이 산업 공공성 전체가 다 회복이 되어야지 된다. 이 내용을 잘 짚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나는 몰라 난 몰라 계속 그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민영화해야 돼. 우리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겠어. 계속 이 사람들을 전문가 취급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계속 그렇게 이제 우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요. 사실 조선일보인데요. 전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이게 말이야 방구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조선일보 사설 좀 해주시죠. 네. 사설 제목이 발전소 안전사고 공기업이 맡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정책의 부작용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 강성노조에서 왜 나오는 거죠?
강성노조의 눈치만 살피면서 표만 쫓는 정부의 행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규직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직화가 아까 차라리 동아일보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앞에 손쉬운 대책만 정규직화로 내놓지 말고 안전장비 구축, 안전을 최우선화하는 산업문화 정착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 조선일보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정규직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야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강성노조 눈치를 살피고 표를 쫓으면서 이렇게 정규직화를 해주겠다는 거야. 정책에 부작용이 있을 텐데 짜증나. 이런 식으로 지금 논평을 쓴 거죠.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안이 있어야지 그러면. 없어요. 그냥 싫어야. 강성노조 때문이야. 뭐. 네, 그렇죠. 뭐가 강성노조 때문인데. 노조가 이번에 노조가 우겨가지고 이런 정규직화가 됐다 이거지. 이제 대책위가. 근데 사실 이게 노조가 많은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집회도 참여하고 욕을 해왔는데. 네네. 노조에서 많이 같이 끼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도 많이 개입을 했죠. 아니 노조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강성 노조래잖아. 어떻게든 노조가 들어가면 다 화가 나는 거지 이 사람들.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살피면 좋겠는데 살피지도 않거든요. 전혀 사실. 안 살피는 것 같은데. 전혀 안 살피는 애들을 살핀다고 얘기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는 진짜 실속도 없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좀 그래. 그죠? 네.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방송 모니터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요즘 이제 인턴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방송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당권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서울대 학교 안에 파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해서 보도들이 나오는지 좀 이렇게 서로 정보를 이제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예상을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TV조선과 그리고 조선일보가 서울대학교 그 파업에 대해서 흥분하시면서 정말 열의를 표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 네, 열심히 삽니다, 진짜. 우리가 이건 인정해야 돼. 어떻게든 뭐 하나 발굴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서울대 지난 7일 서울대에서 기계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대 기계 전기 분해 조합원들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20여 개 건물에 중앙 난방 장치를 끄고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은 작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바꾸지 않는다면서 파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게 진짜 정규직화 해놓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주면 왜 정규직이 된 거지? 말장난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길거리에서 뭐 파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난리가 아니었지만 또 우리 이 대서울대학교의 대도서관. 대도서관이 어떻게 감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난방이 되지 않는 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대서울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불이 꺼져가지고서는 지금 걔네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언론들이 정말 이 노조의 파업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냉골 도서관, 패딩 입고 벌벌 떠는 그 이 수재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TV조선 파업의 난방 중단, 서울대 도서관 덜덜이라는 2월 8일 보도가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오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실내인데도 모두 두터운 옷차림입니다. 담요를 둘둘 감기도 하고 패딩 점퍼를 겹겹이 껴입은 학생도 보입니다. 시설관리 근로자 파업으로 난방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도서관 내부를 묘사하고요. 학생들의 불편함을 전한 뒤에 TV조선은 정규직에 걸맞은 급여를 해달라는 것이 서울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 말미에 이들은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또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라는 해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그러네요. 네. TV조선은 다음 날도 서울대 파업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기자를 파견해서 스튜디오와 현장 연결을 했어요. 현장 연결이요? 대박. 네. 아니 뭐지? 뭐 그래서, 사건 사고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현장 연결을. 노조 파업의 도서관 사흘째 덜덜이라는 아, 2월 9일 보도에서 김자민 앵커가 민주노총 서울대 기계 전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도서관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학교 측과 노조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노조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파업하는 노동자 얘기들 좀 들어주던가 그러면. 윤재민 기자, 지금 도서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 약간 전쟁 났어? 그 대학 언론에서 꽁트처럼 써가지고 왜 라디오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네. 그런 멘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패딩을 뚜뚱한 걸 입고 진짜 네, 토요일 저녁이지만 도서관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흘째 난방이 끊겨 학생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학생들은 오늘도 실내에서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도서관 실내 온도는 최대 17도로 평시 온도인 25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난달 학사 일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는 대학원생과 고시 준비생들이 주로 남아 있는데요.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변리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 그리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을 올릴 때인데 난방이 안 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참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걱정을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진짜 웃기죠. TV조선. 이번 사태는 이틀 전 민노총 산하의 서울대학교 기계 전기 분야 노조가 임금을 인상해달라며 기계실을 점거하며 난방 전원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채널A도 취업 준비도 바쁜데 패딩 입고 벌벌이라는 2월 8일 보도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더 이 채널A 보도의 나쁜 점은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우리 저 수석 부위원장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우리 대변을 안 해주면요.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춥게 만들면은 별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서울대 측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도서관에 난방기기를 추가하는 등 임시 조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파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냉담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날 MBN의 도서관 난방 중단이라는 보도에서는요.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도 파업에 불만인 학생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는 양쪽의 목소리를 그렇죠. 그나마 실어주거든요. 예, 그런데 채널A는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총학생회가 지지 성명을 했잖아요.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네네. 그런 거 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그게 아니고 지지 성명은 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지하는 반대 세력 자체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좀 잘못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잘못했죠. 그래요? 처음에 그러다가, 네. 이따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보도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패딩의 핫팩, 민노총이 난방 끊자, 냉골 서울대. 야, 정말 제목 어쩜 이렇게 잘 짓냐. 민노총이 난방 끊자, 냉골 서울대.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는 또 채널A와 비슷한 논조인데요. 냉골 도서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요. 도서관을 찾은 학생은 평소에 10분의 1. 이건 당연하지. 추운데 왜 여기 나와. 집에 가지. 그리고 지금 방학입니다. 그렇죠. 대학교 방학이에요. 중요한 시험들이 좀 앞두긴 하지만. 네. 그리고 학생들은 두꺼운 패딩 외투를 입고 핫팩을 흔들며 공부했다. 학생의 양손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등 도서관 분위기를 싸늘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한 노동자들을 한 번만 찾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걱정이 되시면 손발이 막 시리고 야 이런 거, 네 노동자들 얼마나 싫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파업의 원인이 된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노조 측은 시설 관리 직원은 성과금, 상여금, 명절 휴가비가 없고 복지 포인트도 행정 사무직의 30% 수준인 3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서 기존 서울대 행정 사무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 측의 주장은 기자가 해설한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사실과 다르대요. 한겨레 보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겨레 직접 고용해놓고 왜 차별하나요?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2월 8일 보도가 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대 시설관리 청소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정액 급식비와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 휴가비 1회에 4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직원 행정사무직은 복지포인트를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명절 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60%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복지포인트 4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악의적이죠. 오보죠. 네. 그리고 정규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과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말만 정규직이지.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기고인데요. 이게 제일 웃겼어. 도서관 난방 중단, 응급실 폐쇄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이분이 서울대 도서관장님. 네, 도서관장님이. 네. 이런 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이 이렇게 네. 뭐 박수한 문자 수준의 그런 그 어떤 서로 간에 그 소통이 있지 않고서야 굳이 이런 기고를 실어줘야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 어떻게 보면 사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도서관장이라는 분은 물론 도서관장이니까 당연히 도서관만 생각하시겠지만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셔야죠. 사람은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설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 한파주의보 속 도서관 난방끈은 민노총 서울대 노조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조카뻘, 동생뻘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방해해서 휴가비나 복지비를 인상시키겠다는 노조를 보면서 혀를 차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조카고 동생이고 간에 노동자하고 왜 학생하고 자꾸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충돌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설 말미에는 정규직이 된 것만으로서 감사하라는 느낌의 말을 붙였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시설관리직은 1년 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신분 보호를 받게 됐다. 당장 모든 직원 처우를 똑같이 해줄 예산이 어딨냐. 높은 경쟁력을 뚫고 채용된 기존 정규직들은 가만히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정규직들은 네. 너희들과 기존 정규직이 똑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은 존재하나? 이 조선일보는? 돈도 없고 기존 정규직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런 어떤 엘리트 신문의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따져보면 또 서울대 출신 별로 없어요. 조선일보는. 그리고 그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은 이제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민노총 때문에 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애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 굉장히 아쉬운 그런 논평을 내놨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 김다민입니다. 라는 글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러니까 7일에 있었던 그 도서관 난방설비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공지드립니다 하면서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쭉 난방이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러면서 총학생회장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존중합니다. 다만 도서관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에 직결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장단은 오늘 금요일에 일반 노조의 도서관을 파업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추후 파업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상황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속 지금 중앙도서관 본관 및 관정관을 제외해달라고 노조를 방문해서 요청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서 엄청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다시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서울대학교에는 온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존 노조 파업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서 해서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뭐 도서관에 핫팩을 배부하고 그리고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한용품을 마련하고 전열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노조에게 노조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측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금 단체 협상을 지연시켜온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이다. 애초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처음에 그런 입장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처음부터 뭐 우리가 공격한 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제외해줘. 우리한테 피해주지 마. 이 이야기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빨리 교섭에 응하라라는 이야기는 빨리 타결해달라.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를 이제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논평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평 뭐 공부만 잘해서 되겠냐 뭐 왜 이런 판단을 애초에 이런 판단을 했느냐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갈 정도면은 최소한 그 사태 파악과 국어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논평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애초에 처음에 내놨던 게 말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들이 불편하다 이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동아일보와 채널A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그런 보도였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